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응급상황 대처, 응급처치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응급처치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응급처치란 임시처치예요. 땜빵처치. 병원으로 가야 완벽한 처치를 하죠. 그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처치가 바로 응급처치인데 왜 하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119 차가 올 테니 그때까지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인명구조, 사람 인자에 목숨 명자에 구할 구자에 도울 조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돕는 행위가 응급처치입니다. 2번, 응급처치 시 요양보호사의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짠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한다. 3번, 다음 중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4번, 요양보호사는 외용약품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하면 환자를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옮기려고 할 때는 이곳에 있다가는 지나가는 차에 크게 다치겠다. 떨어지는 돌멩이에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만 옮기고요. 가능하면 옮기지 않는다가 정답이고요. 옮길 때는 적절한 운반 방법을 가지고 옮긴다. 그리고 환자를 마구 들썩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 심장에서 터졌는지 뇌에서 터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마구마구 흔들어도 그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응급처치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긴급한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러면 긴급하다는 것은 내버려 뒀을 때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긴급한 거예요. 그러면 목숨이 까딱까딱 붙어있는 사람과 목숨이 끝난 사람, 누가 더 긴급하냐? 까딱까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응급처치도 이미 목숨이 끝난 사람은 해당이 없고요. 목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사람이 응급처치가 해당이 있습니다. 4번, 재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언제까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가? 자, 방문 요양 나갔어요. 집에 계신 대상자를 위해서. 그런데 방문 요양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런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간보호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응급처치를 하냐? 3시를 기억하세요. 회복했어요. 회복시. 누가 봐도 돌아가셨어요. 사망시. 의료인에게 인계했어요. 인계시. 그래서 회복시, 인계시, 사망시에는 손을 떼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이죠. 5번에 요양시설에서 돌발사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러 명의 응급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내버려뒀을 때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긴급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해서 그것을 먼저 막아야죠. 그것처럼 환자들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팔이 부러진 사람과 숨을 못 쉬는 사람, 당연히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응급하죠. 다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1순위 응급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오히려 응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 긴급한 순서대로 응급처치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긴급을 요하는 순서로 응급처치한다입니다. 6번 대상자가 이름을 모르는 화학물질을 마시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다. 병원에 갈 때까지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련이죠. 경련이라는 말은 뇌가 떠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을 때는 이 뇌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직접 온 떨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삼키고 스스로 뱉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질식사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야죠, 일단은. 그리고 이분이 음독을 시도한 약병이 있다면 그 병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5번에 대상자가 마신 화학물질의 병을 병원에 가지고 간다. 7번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며 갑작스러운 기침, 구역질,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응급사항은 이 모든 것은 공기의 통로가 좁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좁아지게 만든 이물질을 뱉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고요. 구역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기의 통로가 좁아져서 산소는 희박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하고 핑크색을 유지할 수 없어서 청색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입은 하나인데 안의 길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고 하나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잘못해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로 무엇인가 들어가게 되면 질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이 나쁘면 질식사, 그나마 운이 좋으면 폐렴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질식이에요. 골절이란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것을 말해요. 화상은 불화자의 상처, 뜨거운 화기로 상처를 입은 거를 말해요. 불이나 화기 같은 걸로 상처를 입었죠. 자, 그 다음에 농도가 센 락스 같은 걸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자, 경련이라는 것은 뇌가 떠는 것을 말해요. 근육 경련은 다리가 쥐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 경련은 기도가 떠는 거고요. 기관지 경련은 기관지가 떠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을 때는 뇌 경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혈이라는 것은 탈출했어요, 피가. 이 피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액체예요. 그래서 피가 탈출하는 출혈이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지혈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출혈이 생기면 혈액의 압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 속에 산소피가 빠져나가니까 몸속에는 산소가 적어지죠. 그래서 산소는 적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져서 환자는 과호흡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출혈로 인해서 실려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액을 걸고 그리고 산소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피가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체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담요를 덮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량에 따라서 수혈을 공급하죠. 이게 바로 출혈 환자에게 행해지는 응급처치입니다. 8번 식사를 하던 중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네모 박스를 보시죠.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목을 움켜잡고 컥컥거린다. 숨을 쉴 때 신목소리가 난다.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무엇인가 걸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를 세우고 등 뒤에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치고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바닥에 눕혀서 걸터 앉아서 명치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임 리히법이라고 불러요. 요양보살 시험에서는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나와요. 하임 리히법. 질식사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 하임 리히법이에요. 자, 9번 대상자가 떡이 목에 걸려 갑자기 얼굴색이 파래지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을 경우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얼굴색이 파래진다는 것을 청색증이라고 해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이죠. 이 떡이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노인병원에서도 이 떡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을 가시면 안내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의 허락 없이, 간호사의 허락 없이, 의료진의 허락 없이 떡을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실제로 떡 때문에 이런 질식사 사고가 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떡을 좀 잘 주지 않으려고 하죠. 자, 이랬을 때 2번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장과 폐포가 다시 살게 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한다. 2번 정답이죠.
10번에 의식이 있는 대상자가 식사 도중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스스로 삼키고 스스로 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자가호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위중하지는 않은 거죠. 자, 이럴 때 이거는 질식이죠. 그래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임리법 중에 등 뒤에서 밀어 올리기. 그래서 3번 대상자 뒤에서 복부를 후상방으로 밀어내기를 한다. 정답이죠. 3번. 11번 대상자의 기도에 걸린 사탕이 눈에 보일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런 이물질이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더 밑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최대한 큰 기침을 하도록 한다. 4번이에요. 그래서 알사탕보다 막대사탕으로 많이 바뀌었죠. 자, 12번 다음 중 하임리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임리법은 기도 질식에 응대하는 응급처치예요. 그래서 이물질로 인해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을 때 하는 행위죠. 그래서 1번 이물질로 인한 질식이에요. 그러면 이물질이란 왜 이물질이냐? 음식이 지나가는 길은 식도예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은 기도예요.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로는 오직 공기만 지나가야 되고, 음식이 지나가야 되는 식도에는 음식과 물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잘못해서 음식과 물이 순수한 공기만 지나가야 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도의 입장에서 이들은 이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머 니네 이상한 애들이야,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의 입장에서는 음식이나 물이 이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및 의식 변화가 있으며 침을 흘리거나 대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이 관찰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은 뇌에서 직접 온 경련을 말해요. 자, 그래서 경련이란 일시적인 뇌의 졸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 경련이 끝나고 나면 깨어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경련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 체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문이 열려서 대소변이 나오고 자기 통제력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침을 흘리고 의식을 차릴 수가 없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련을 주기를 가지고 인터벌을 가지고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을 우리는 간질 환자라고 부르고, 이제는 간질이라는 말보다 뇌가 떠는 병이다. 그래서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경련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뇌경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련이 있을 때 흘러나온 액체가 옆 동네 기도로 가서 오히려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도록 한다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경련을 일으킬 수 없는 질환은 이 5개 중에서 경련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세요. 정답은 2번 폐렴이죠. 자, 우리가 중독에 빠져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우리가 음독을 시도한 농약 같은 또는 제초제 같은 약물을 먹어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뇌전증은 간질이에요. 주기를 가지고 뇌가 떠는 병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뇌전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뇌전증 대상자죠. 자, 저혈당 쇼크에 빠져도 뇌가 몹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경련이 일어나죠. 열사병이 걸려도 뇌의 시상하부에서 우리 체온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체온이 떨어진 것을 끌어올리고 올라간 것은 내리죠. 그래서 항상 36도 5부가 되도록 항상성을 유지하는 곳이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가 주변의 온도가 계속해서 40도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러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려고 기계를 많이 돌리죠. 그러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딱 브로크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병이 열사병이에요. 열사병에 걸려도 뇌에 경련이 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